IRA 법안으로 인해서 전해액과 관련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 수혜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는 덕산 테코피아와 그리고 후성, 이 두 종목을 주의 있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로스 리서치의 김주형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가져온 산업 보고서는 전해질 쇼치디와 관련된 이제 산업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해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해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해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배터리 4대 구성 요소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배터리 4대 구성 요소에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전해질이 배터리 성능을 이제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그 양극과 음극에 리튬 이온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전해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전해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정확한 용어로는 전해질이 맞는 표현이고요. 액체 상태에 있는 전해질을 저희가 전해질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광의의 표현은 전해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속에 있는 액체 전해질을 전해액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해질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전해질염, 그리고 유기용매, 그리고 첨가제로 이렇게 세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해질 구성 요소별 이제 원가 비중과 무게 비중을 봤을 때는, 무게 비중으로 봤을 때 전해질염이 한 10%에서 15% 차지를 하고, 유기용매가 한 75에서 8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들어가 있어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무게는 유기용매가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해질 구성 요소별로 이제 원가 비중은 전해질염이 30%에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첨가제가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유기용매도 한 3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전해질염과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무게에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원가 비중이 높게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전해질염과 첨가제에서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를 한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전해질염 같은 경우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리튬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전해질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전해질염으로는 육불화 인산 리튬이 있고, 그 외에 이제 F전해질, P전해질, D전해질, 그 다음에 B전해질이 5% 정도로 추가되면서 전해질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불화 인산 리튬 이외의 그 전해질들은 대체로 이제 수명을 연장시키고 충방전 효율을 이제 향상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육불화 인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리튬 2차 전지, 소형 2차 전지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2차 전지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해질 구성 비중에 따라서 이제 원가 비중과 이제 무게 비중을 이제 볼 수 있는 표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표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구성 요소인 유기용매와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유기용매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들이 염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역할을 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수명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성능을 이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선 표에 보셨다시피 전해질 첨가제는 무게 대비 원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첨가제입니다. 그래서 전해질 첨가제 같은 경우 양극에 적용하는 양극용 첨가제와 그리고 음극에 작용하는 이제 음극용 첨가제가 있고, 각각의 역할들을 이제 저희 보고서에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해질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전해질이 변질이 쉽다는 특성 때문에 유통기한이 좀 짧은 편입니다. 한 유통기한이 한 3에서 4개월 정도 될 정도로 짧은 편인데, 전해질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해질 공장은 이제 배터리 셀 업체 근처에 위치하게 된다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캠 IR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엔캠의 공장이 대체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에 1시간 이내에 조달할 수 있을 만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IR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 전해질을 주목해야 되냐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되면서 그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이 IRA가 통과가 됐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은 FEOC에서 이제 제조 또는 이제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포함한 전기차에 대한 이제 보조금을 지급 제한하는 내용들을 이 IRA 법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25년부터
전기차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60%를 규정지역 내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에 포함되는 리튬염과 첨가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FEO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 기업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중국산 리튬염과 첨가제 사용을 점차 줄여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전해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핵심 광물 규정 지역 내에 조달돼야 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이제 표인데 24년도까지는 50%의 비율을 유지를 했었지만 26년부터는 60%, 그 이후 점차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전해질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해질 생산량의 한 7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틴츠, 그리고 캐프캠, 구오타이 같은 이제 세계 업체가 전해질 생산량의 한 5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해질의 주요 소재인 리튬염, 그 중에서도 범용 리튬염인 육불화 인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틴츠와 도어퍼더가 한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중국 이외에 조달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현황에 놓인 게 지금 전해질 업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해질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 현지에서 직접 전해질을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생산 능력이 2024년도에 약 34만 톤 수준이지만 25년 내에 필요한 전해질 수요 같은 경우에는 4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 10만 톤 가량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해질 공급 부족에 따른 쇼티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북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해질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과 그리고 핵심 광물인 전해질염, 특히 이제 육불화 인산 리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놓이게 된다는 게 저희의 관측이고요.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엔캠 같은 경우에는 육불화 인산 리튬을 연간 5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의 26년까지 이제 65만 톤의 생산 캐파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캠을 보시면 되겠고 또 솔브레인이랑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도 북미의 전해질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도 IR 법안으로 인해 전해질 쇼티지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에도 국내 유일의 육불화 인산 리튬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성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캠트로스와 그리고 첨보도 전해질 첨가제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해질 첨가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 중에서 저희가 보실 만한 기업을 저희 보고서에 이제 작성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업으로 이제 저희가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기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후성인데 후성 같은 경우에는 불소화학 기술에 고도화된 공정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40년간 축적된 불소 기술 노하우를 토대로 기초 화합물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해핵 첨가제 육불화 인산 리튬을 국내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되는 곳은 이제 국내 울산 공장 그리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육불화 인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제조 취급의 위험성과 그리고 제조 공정의 까다로운 반응 조건 때문에 생산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육불화 인산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어느 정도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서도 후성을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성도 어느 정도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육불화 인산 리튬과 관련된 신규 시설 투자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약 1,06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가 이제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026년부터 국내 주요 배터리 셀 업체들이 공장 가동이 활발해지면서 동사 실적 개선도 크게 나타날 전망으로 보이면서 후성도 분명하게 잘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실 만한 종목은 이제 덕산 테코피아인데, 덕산 테코피아는 이제 주요 사업은 이제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이제 유기재료 그리고 반도체 전자재료, 2차 전지재료 등을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에서 중요하게 보실 만한 이제 계열 회사 중에는 이제 덕산 일렉트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덕산 일렉트라는 덕산 테코피아의 전해질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해질과 그 전해질 첨가제를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이다라는 투자 포인트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 첨가제 중에서 이제 황산염계 첨가제, 그리고 비닐렌 카보네이트 첨가제, 그리고 뭐 FEC 첨가제 등의 이제 제품군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일렉트라와 일렉트라 미국 법인의 그 생산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면서 전해액 첨가제 이제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하고 이제 더욱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덕산 테코피아의 자회사인 덕산 일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테네시주에 한 6만 톤 규모의 전해질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24년에는 이제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추가 자금 조달을 받아서 한 12만 톤 규모로 추가 증설을 하려고 이제 하는 상황에 있고요. 그 미국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해액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12만 톤 규모로 증설을 하면서 분명하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와 그 이제 미국에 있는 생산 캐파를 합칠 경우 한 13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년도부터는 한 매출 1조 3천억 원 정도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덕산 테코피아가 IRA 법안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다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IRA 법안과 관련하여 전해질 생산 기업 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이제 이 보고서에 담아봤고요.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중에서 탑픽을 한번 골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